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웨딩홀에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은 이치훈과 박서연의 결혼식 날입니다. 웨딩홀 로비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갖춰 입은 하객들로 북적이죠.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명품 가방과 반짝이는 보석으로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면 신랑 측 하객들은 비교적 소박한 옷차림에 조용한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네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호텔 입구에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80살의 김순덕 할머니는 옥색 한복 위에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시장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신랑 이치훈의 친할머니로 오늘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골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달려왔어요. 여기가 이치훈이랑 서연이 결혼식장 맞나요? 순덕 할머니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할머니의 허름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훤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초대장은 가져오셨나요? 아이고, 초대장은 놓고 왔네. 괜찮아. 나는 신랑 할머니야.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 순덕 할머니는 자신 있게 웨딩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신부 측 친척 중 하나인 중년 여성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죄송한데요.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결혼식장이에요. 어디 손님이신가요? 순덕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이치훈이 할머니인데. 네, 정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은 말을 흐리며 할머니의 허름한 옷차림과 시장 바구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순덕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자 치훈이는 보이지 않고 낯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느껴집니다. 이때 신랑 이치훈은 신부와 함께 웨딩홀 뒤편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던 걸까요? 손자의 큰 날에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순덕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갑니다. 순덕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구석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할머니는 시장 바구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선물은 치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할머니표 유자청이었죠.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본 후 바구니에 넣어 가져온 것이 할머니의 작은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저기요, 저 할머니 좀 보세요. 저런 옷차림으로 어떻게 이런 고급 결혼식장에 오셨대요. 신랑 할머니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신부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하객이 대답했습니다. 설마요. 아마 다른 행사장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순덕 할머니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서글픔이 번져갔어요. 손자의 결혼식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죠. 그때 신부의 어머니 박정숙 씨가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숙 씨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순덕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누구신지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 이치훈이 할머니야. 오늘 손자 결혼식에 왔지. 정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격식에 맞는 옷차림으로 오시지 않으셨나요? 여기는 5성급 호텔인데. 순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가진 제일 좋은 한복 입고 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하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는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초조해졌습니다. 저기, 호텔 직원 좀 불러주시겠어요? 정숙 씨가 가까이 있던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좀 확인해야 할 상황이 있네요.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순덕 할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길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점점 더 강하게 느꼈죠. 몇 분 후 웨이터를 따라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지배인이 정숙 씨에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저기 앉아 계신 할머니 좀 보세요. 관리가 안 되나요? 저런 분이 어떻게 들어오셨죠? 우리 딸 결혼식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호텔 지배인은 정숙 씨의 말을 듣고 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저분이요? 지배인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짜증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어요. 네, 저분이요. 신랑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저런 옷차림으로 우리 딸 결혼식에 오시다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텔 지배인은 황급히 순덕 할머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꺾인 그의 자세는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순덕 회장님, 어찌 여기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지배인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웨딩홀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어요. 하객들은 물론 특히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회장님이라고요? 정숙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분이요? 지배인은 여전히 허리를 꺾은 채 대답했어요. 네, 김순덕 회장님은 저희 제2호텔 지분 47%를 보유하신 최대 주주이십니다. 저희 법인 설립 초기부터 투자해 주신 은인이시죠.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순덕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그냥 손자 결혼식에 왔을 뿐인데. 그때 웨딩홀 뒤편에서 신랑 이치훈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그는 할머니가 오신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할머니, 치훈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순덕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 결혼식인데 안 올 수 있나? 시골 버스 타고 왔지. 치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알았으면 직접 모셔왔을 텐데. 그때 치훈은 주변 하객들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허리를 숙이고 있는 호텔 지배인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치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치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옛날에 이 호텔에 좀 투자한 거지. 다들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치훈이 알고 보니 할머니는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평생 모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제2호텔이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늘 검소한 생활을 고수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족들에게조차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치훈도 할머니가 이 호텔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어머님, 제가 미처 알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못마땅해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없. 이제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말고 그냥 결혼식이나 잘 진행합시다. 준덕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치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어요. 할머니, 잠시만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치우는 정숙 씨를 향해 물었어요. 어머님 결혼식 초대장을 우리 쪽 하객들에게 보내실 때 할머니는 왜 빠지셨나요? 정숙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주소를 몰라서. 주소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는데요. 치운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해졌어요. 시골 할머니라고 결혼식에 초대하기 민망하셨던 건 아닌가요? 웨딩홀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정숙 씨에게 꽂혔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숙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신부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웨딩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색한 분위기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치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치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나 할머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줘. 치훈은 할머니를 모시고 웨딩홀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죠. 몇 분 후 치훈이 다시 모두가 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결혼식 초대받은 거 맞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너희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서 시골에서 오시기 힘드실 테니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숙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는 부인하려 했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상황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할머니가 시골에서 오시기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정숙 씨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치훈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정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이잖아요. 체면도 생각해야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보여줘야 하는데. 그 말에 치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순덕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어요. 서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치훈 오빠의 가족이잖아요. 정숙 씨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어요. 서연아, 넌 몰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면요? 치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체면이라는 게 제 가족을 버리는 거라면 전 그런 결혼 못하겠습니다. 웨딩홀에 찬 공기가 감돌았어요. 모든 하객이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치훈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죠. 치훈 오빠, 무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난 내가 정말 좋았어. 하지만 내가 사랑한 건 너였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었어. 치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웨딩홀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치훈에게 집중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치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 결혼식은 오늘 여기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순간 웨딩홀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치훈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 씨는 황급히 치훈에게 다가섰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치훈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치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끝인 거예요? 치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서로의 가족과 과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서연은 흐느끼다가 문득 생각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치훈 오빠의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정숙 씨는 여전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다 오해야.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결혼식부터 진행하자.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결혼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치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결혼식은 원하지 않아요.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도중에 파혼을 선언하는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서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결혼을 취소한다고. 치훈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저는 가족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저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건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순덕 할머니가 치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치훈아, 괜찮아.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냥 결혼식 계속하자. 치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안 돼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새 가족을 이룰 수 없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치훈 오빠 의견에 동의해요. 우리 좀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충격에 빠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호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진행해 드릴까요? 치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신 하객분들께 식사는 제공해 주세요. 웨딩홀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치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웨딩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모든 하객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손으로 일궈진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남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은 치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치훈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더 이상 우리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씨와 진정성을 보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의 말에 웨딩홀 곳곳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신랑 측 하객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그들은 치훈의 결단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조용히 치훈에게 다가갔어요. 치훈 오빠, 진심으로 미안해요. 저도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너무 물질적인 것들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치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거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서연의 어머니 정숙 씨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 있던 남편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호텔 지배인은 순덕 할머니에게 공손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음식 다 버리지 말고 오신 분들 대접해드려요. 그리고 남는 음식은 근처 양로원이나 보육원에 보내드리죠. 지배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치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항상 남을 생각하시니. 식사 자리에서 하객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 모여 있었습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이 확연히 구분되어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무의미해진 상황이었죠. 치우는 할머니와 함께 테이블을 돌며 오신 하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치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감명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연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담담한 모습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아.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위로했어요. 서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치훈 오빠의 결정이 존경스러워. 난 그동안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 그때 순덕 할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서연아, 내가 우리 치훈이를 좋아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순덕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는 거야.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 엄마. 할머니는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한편 호텔 로비에서는 정숙 씨가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깊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우리 딸 위한다고 한 일이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하는 거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순덕 할머니는 치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치훈아,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야. 치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안은 할머니 손으로 일구신 거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너 같은 손자 하나 있는 거지. 호텔 지배인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김 회장님 오시면 무조건
1등급 예우로 모셔. 우리가 오늘 큰 실수를 했어.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배인님. 앞으로는 절대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석양이 지는 호텔 창가에서 치운과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록 결혼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가족의 의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